자, 거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입에서 거품이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품 이야기 보고 다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이 달리오, 거품은 맞는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wen들. 증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엄청난 선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걸 까보니까 일단은 시장에 충격을 주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등을 포함해서 오늘 공부 간단하게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기분 안 좋으니까 기분 좋은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라도 잘 돼서 다행이야. 자, 오늘 상장한 공모주 두 계좌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빛으로 넥스텍 한 주당 6,000원 이상의 수익을 시작부터 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처음보다 더 올라서 한 주당 10,000원의 수익을 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이 안 좋으니까 돈이 쏠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더 대박은 바로 BNK 스펙입니다. 제가 온다고 했죠. 스펙은 항상 재미없다가 한 번씩 이렇게 대박을 터트리는 게 스펙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BNK가 없어서 이거는 청약을 못했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흐름이 몇 번은 더 이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스펙도 기대해보도록 하고, 청약하신 기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BNK 스펙 거의 따더블 근처까지 가다가 조금 떨어져서 현재는 6,000원에 머무르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장에서부터 큰 축제가 글로벌적으로 이어졌는데 한순간에 그 파티장이 무너졌다고 하죠. 플러스 5% 출발해서 마이너스 3%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변동성이 나온 건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미래도 좋은 거 맞아. 고평가 아니야. 뭐 이러한 회의론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런 얘기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에 334억 달러 미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칩을 사간 고객이 아직까지 돈을 안 준 경우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고, 그리고 또한 엔비디아가 미판매 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3개월 전보다 좀 늘어난 모습이라서 솔드아웃 맞아,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사원이사 매출의 60%가 4개 기업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도 나타나며, 야, 이거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 이거 진짜 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뭐 이유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하락을 위한 하락이라고 볼 수 있고, 보통의 조정장이 이런 모습이죠. 미칠 듯이 쭉쭉쭉 올라가다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찾아가지고 조정을 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은 그냥 단순 노이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1월 말 뭐 사실 거의 다 오긴 했고, 그리고 12월 초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거는 이러한 하락이 우리나라 반도체도 최근 들어 좀 하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락이 분명 내년에 지금 딱 돌아보면은 그때 살걸,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미국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바로 페드의 리사 쿡 이사가 고평가된 금융자산의 하락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엄청난 경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보면 대침체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근데 그 말인즉슨 일단 뭐 약간 버블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안 그래도 실적 잘 나온 엔비디아 그 와중에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시장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당연히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저희 시간 계속 동일합니다. 이제는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슬슬 용기가 낼 때가 되어가고 있고, 지수가 이제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빠졌죠. 아마도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 정도가 마지막 조정의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새로운 뇌관이 등장했다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버블이 걱정되는 지금 오라클이 버블의 중심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5년 만기 오라클 신용부도 스와프 가격이 최근 몇 달 새 3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용부도 스와프 CDS인데요. 이게 뭔가 봤더니 채권의 보험입니다. 이게 사실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원래 채권은 안전한 맛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라클 채권을 샀는데 오라클이 망해버리면 채권도 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CDS라는 채권의 보험을 만들어서 혹시나 오라클이 부도나면은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바로 CDS인데요. 그런데 이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부도 위험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소프트뱅크와 함께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런데 거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채권도 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러한 의구심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네가 이거 버틸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왼쪽에 주봉을 보면은 주가가 꽤나 많이 빠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면 오라클이 터지는 거 아니니? 이러한 얘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거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입에서 거품이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품 이야기 보고 다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이달리오, 거품은 맞는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요. 자, 레이달리오가 시장에 거품은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터질 요소는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옳은 거 맞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과거 대공황이랑 비교하면 한 80%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 때문에 뭐 주식을 다 팔 필요는 없고, 다만 목표 수익만 좀 낮추는 게 어떻겠냐. 확실히 이제 뭐 밴드로 봤을 때 주가는 상단에 위치한 게 맞으니까 목표 수익만 좀 낮춰라, 이렇게 조언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러우 종전이 또 수면 위로 확인하냐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속아봐야겠죠. 미국이 러우 종전안을 양측에 모두 공유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극적 종전 시나리오가 저는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평화, 안전보장, 유럽의 안보, 이런 것들이 구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12월에 과연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다음입니다. 한일령 수혜주는 화장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화해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 반해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한한령 당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국 애들 그 독합니다. 독해요. 진짜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반사수의 기대감은 누가 보니, 진짜로 숫자 찍히는 건 누구니?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국내 화장품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일끼리 그 화장품 수입을 뭐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금지는 안 해도 일본 화장품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 중국 화장품 수입을 보면 1등이 프랑스,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화장품 지금 뭐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또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장품이라고 또 다 같은 화장품 아닐 것 같은데요. 중국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두 개입니다. 코스맥스와 아모레 퍼시픽. 중국 내 로컬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만약에 높아지면 ODM 업체인 코스맥스의 수혜가 이제 전반적으로 예상이 되고, 브랜드 업체를 본다면 그동안 효율화 작업을 진행한 아모레 퍼시픽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화장품주 최근 조정 많이 받았는데 새로운 그런 이제 상승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주봉을 보면은 조정받았고 오늘 조금 오르는 모습,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은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기어가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한일령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신에 따르면 관광 자재로 인한 일본의 피해가 연말까지 최소 7,400억에서 1.8조 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 공고로 인해서 연말까지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144만 건 가운데 30%가 취소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숫자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많게는 1.8조 원까지 소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통상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서 1개월에 1.3조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는 당연히 큰 피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요? 캐리언이 한때 글로벌 휩쓸고 요즘은 좀 잠잠해졌죠. 그럼에도 미국에서 올해 할로윈 때는 온통 캐리언 열풍이었다고 하니까 캐리언의 효과를 아직까지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캐리언의 협업 성과 기대감이 있다면 농심의 목표 주가를 58만원을 제시했고요. 미국에서 9월부터 캐리언과의 협업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미주 가격을 11% 인상했거든요. 그 효과가 9월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농심과 삼양식품 계속 긍정적으로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자, 왼쪽 디자인 어떤가요? 한번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기리분들 눈에 쏙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이게 뭐냐 하고 봤더니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낙폭과대주 그리고 이제 증권사가 예측한 그런 목표가 있죠. 그거랑 좀 괴리율이 많이 벌어진 그런 친구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바로 왼쪽에 있는 이런 친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 주가랑 이제 지금 주가랑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1등부터 5등까지 탑5를 한번 보도록 하고 시가총액은 1조 원 이상으로 꼽아봤어요. 자, 그 중에 가장 괴리율이 큰 것은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무려 84%. 목표 주가가 91,700원인데 지금 주가는 49,900원 그 정도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등은 Y젠터 74%더 오를 수 있고 휴젤이 71%, 파마리서치가 67%, 그리고 한국카본이 65%로 증권사 목표가 그게 뭐 100% 정답이다 라고 말을 해볼 순 없지만 혹시나 기름들이 이런 5개의 기업 중에서 한번 찾아보고 아 이건 진짜 갈만하다 그런 기업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찾아보는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자면 카카오페이는 현재 쭉 급등했다가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일단 차트는 이뻐요. 그리고 YG엔터 최근 들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엔터즈 내년에도 또다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분명 여기 근처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파마리서치입니다. 한때 엄청난 대장 그리고 100만원 간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 많이 빠졌어요. 하락한 이유가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다시 실적이 증가할 것 같다면은 당연히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젤 마찬가지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친구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율주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자, 우리나라 자율주행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연말에 GM의 반자율주행이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고 테슬라의 FSD도 곧 들어온다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애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도시 통째로 자율주행 시범 도시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최근 나온 소식을 보니까 국회에서 따로 8천억 이상을 늘리는 방안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통과만 된다면은 해외 몇몇 도시처럼 우리나라 중소도시 5곳에 자율 차량 1000대 정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나 중국보다 좀 늦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빠르게 따라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자, 월요일에 청약하는 공모주 오늘 청약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까먹지 말고 하시라고 한번 더 보자면은 에임드바이오 데이터가 너무 좋습니다. 미래셋증권에서 월요일까지니까 무조건 청약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테레비홀딩스는 약간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죠. 혹시나 뭐 다른 공모주 많이 먹었으니까 조금 손실봐도 돼 그렇다면 청약하시면 되고 만약 그냥 나 안전하게 하고 싶어 그렇다면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진행하는 친구입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장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기리분들 이 또한 기회일 거라고 믿어보며 오늘의 공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